자, 오늘 우리가 해보는 거는 밀림 기능사 시험에 2D 캠에 지금 방금 모델링 했습니다. 모델링. 그리고 지금 캠을 해가지고 NC 파일을 내 건데 요 전부가 1시간에 돼야 됩니다. 1시간에.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VCNC나 뭐 내지는 캔버스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모의 가공을 시켜야 첫째 시간이 통과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선반캠을 해봤기 때문에 과정은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누르시고, 매뉴팩처링, 요게 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반이나 밀링이나 상관없이, 시작, 매뉴팩처링 해가지고 캠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눌렀습니다. 2D 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에가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평평한 것들은 여기서는 캠 제너럴의 밀 플래너와 가장 잘 맞습니다. 비교해서 나중에 다음 주에 컴퓨터용 가공산업기사는 밀 컨투어와 제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 제너럴 밀 플래너를 찍고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우리는 지오메트리 뷰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뷰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요거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반캠처럼 원점, 여기서 원점, 그 다음 여기서 소재나 파트를 정하는데, 그럼 아직 수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죠. 수기를 안 해보셨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애매할 수 있냐면, 수기를 해봤으면 이런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수기를 만약에 해봤다면 원점은 여기 합니다. 여기 합니다. 나중에 센터 드릴 칠 때는 몇 미리 팝니다. 드릴은 몇 미리까지 내려옵니다. 막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거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다른 반에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해볼 테니까 오늘 그냥 동작을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수기를 배워서 수기랑 매치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거 돌출할 때 여기서 그려서 밑으로 내린 거 보셨죠? 내린 거. 이유는 보통 여러분들이 아까 2교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밀링 기능사 2교시에 좀 큰 소재를 딱 3교시에 완성된 소재, 그러니까 오늘 받으신 도면에 요 크기로 2교시에 만들어 오는 겁니다. 높이는 21mm 짜리로 크기는 70에 69짜리로, 그러니까 딱 소재 자체가 요만한 거라서 2교시에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원점을 두고 이제 형상만 만들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상만. 자, 그래서 MCS 밀 얘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얘 더블 클릭. 자, MCS 따라하세요. MCS 밀 더블 클릭하고 요것이 원점의 위치를 바꾸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 상단. 그런데 원점 바꾸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밑으로 한번 바꿔보고 다시 요 위치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MCS 지점 옆에 있는 다이얼로그 조금만 기다려. 이거 그렇게 하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캠 들어가서 원점 설정을 하러 온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뷰에서 MCS 및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얘를 눌러서 원점을 지정하면 되는데 보통 여기를 원점으로 합니다. 소재의 좌측 상단. 근데 우리가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버튼 좌표계 다이얼로그를 눌러서 그냥 소재의 제일 밑을 콕 찍어 보기도 하고 확인하고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되면 소재의 제일 밑이 원점이 된 겁니다. 원점. 위에도 요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원점 좌표고 그릴 때의 원점입니다. 그릴 때 원점이 상관없습니다. XM, YM, ZM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다시 원래 위치로 갖다 놔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위치에 요 평면이나 이게 여기 있으신 분들은 컨트롤 W 해가지고 모두 보기 해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시 요걸 눌러서 여기를 쉽게 이렇게 콕 확인하고 이제 찍으시면 되겠죠. 찍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위로
한 2, 3mm 정도 소재가 더 있다 이겁니다. 더 있다. 그 원점을 내가 여기 허공에다가 한 2mm 높이 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 놈을 찍어서 Z방향 화살표 대가리를 찍어서 이 엔터 해가지고 거기서 2mm 높은 곳 이런 식으로도 확인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점 이동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고, 다시 자 원점 설정해가지고 원래의 원점으로 이렇게 찍어 두겠습니다. 확인. 자, 혹시라도 문제 생기는 분들은 바로바로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동영상도 남겨둘 테니까 오후에는 혼자 다 해보시면서 문제 생기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원점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 간격. 그냥 여러분들이 가공하시면 좀 이따가 여기 물체의 10mm 높은 곳쯤에서 급속이송을 막 합니다. 급속이송. 좀 뭐라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점보다 100mm 높은 곳에서 급속이송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공정에서. 자, 그래서 간격이라는 탭에서 따라하세요. 네. 평면이라고 하시고, 평면. 간격 여기서 평면이라고 하시고, Z0 지점, 여기가 원점인 겁니다. Z0 높이 여기를 탁 평면을 찍어서 100 엔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직 수기를 안 배우셔가지고 감이 약간 없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G43은 길이 보정이라는 코드입니다. 이거 아직 안 배우셨죠? 네, 이 길이 보정 코드가 들어가면서 Z100.H 하는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를 함으로 해서 Z100에서 급속 이송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인.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요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오후에는 이 필기를 앞에 딱 그냥 놔둘 겁니다. 이 필기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기만 보고 전체 캠을 다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세요. 자, 요까지 다 되셨습니까? 네. 라임시 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자, 캠에 들어가서 원점과 안전 높이까지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Z100. 자,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파트와 소재를 지정하겠습니다. 파트와 소재. 파트와 소재는 MCS 밀 밑에 있는 요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워크피스를 먼저 더블 클릭합니다. 워크피스. 자, 워크피스를 더블 클릭하시고, 파트는 내가 가공하는 물체니까 파트는 내가 첫 시간에 그린 이 물체를 찍으시면 되고, 확인. 자, 파트 요거 찍으시면 되고, 확인. 소재는 보세요. 소재는 우리가 2교시에 높이까지도 얘하고 다 만들어 왔으면 자동 블록 하면 끝입니다. 자동 블록 하면 끝. 굳이 소재를 만들어 올 필요가 없다. 이건 육면체니까. 자동 블록 하면 여기서 파진도 없이 육면체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재 보니까 위에 1mm 쳐야 되겠다. 그러면 Z 플러스 방향에 1 주면 소재가 1mm 높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위에도 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2교시에 요 영상의 소재를 그대로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자동 블록 확인, 현재 끝입니다. 끝.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2번 단계 파트와 소재를 이렇게 지정하셨다 입니다. CNC 선반과 차이점은 2D 워크피스 이런 게 없습니다. 3D로 바로 강합니다. 자, 공구 3개를 만들러 가겠습니다. 공구를 보면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기계 공구뷰 가서, 우리 선반에 대봤지요. 기계 공구뷰 가서, 혹시 공구가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역시 이것도 저번 반의 설정이니까 요거 3개 찍어서 지우고 새로 합시다. 그리고 오후에 할 때나 이럴 때는 제가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설정 없애갖고 하는 거 있죠. 설정 파일 덮어 쓰고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기계 공구뷰 가서 공구 만들겠습니다. 공구는 여기 있는 공구 생성 들어가시면 돼요. 공구 생성 눌러서, 자, 밀 플래너의 첫 번째 요게 밀 하는 게 평엔드 밀입니다. 평엔드 밀.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밀 옆에다가 그냥 10 이렇게
파이수를 써주기도 하고 또는 습관처럼 그냥 T01 언더라인 밀 언더라인 10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합니다. 처음이니까 약간 상세히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지금 시험 시간 40분 됐다. 그때는 막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면 그냥 10만 적고 바로 가야 됩니다. 빈칸은 안 되기 때문에 밑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딱 보면 이름을 보면 1번 공구 평행드밀 10파이짜리구나 라고 알도록 요 첫 번째 거 찍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경에 10을 적고 직경에 10 밑에 공구번호 1번 공구번호 1은 나중에 코드가 T01로 바뀌게 되고 조정 레지스터에도 1번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셨지만 요거는 H01로 바뀌게 되고 마지막에 공구 보정 레지스터 1번은 D1번으로 바뀌시게 됩니다. 나중에 수기 배우시면 수기 배우고 다시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게 이 말이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안전높이부터. 자, 그래서 요거 4개 적으시면 됩니다. 10파이 111 1번 공구 확인 완성. 자, 그 다음에 다시 공구 생성 누르시고 여기에 센터 드릴은 여기 있네요. 혹시 요거 보이십니까? 밀 플래너의 우측 두 번째 끝에 센터 드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보통 원래는 없는데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없으면 보세요. 요거 없으면 밀 플래너를 눌러서 홀 메이킹에 갑니다. 홀 메이킹. 홀 메이킹에 가서 요 두 번째 거에 센터 드릴이라고 있습니다. 센터 드릴. 그래서 센터 드릴을 찍어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T02 언더라인 센터 드릴. 센터 드릴은 앞에 대가리만 살짝 찍는 거라서 미리 상관없으니까 미리 안 적습니다. 그래서 센터 드릴. 그리고 센터 지금 하는 공부는 시험장 가서 제시해주는 순번이지 무조건 1번은 10파이고 2번은 센터 드릴 이건 아닙니다. 시험장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센터 드릴 이렇게 생긴 앞에 뾰족한 거. 원래 센터 드릴은 8mm 정도의 팁 직경이 한 3.15 정도 되는 여기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시면 되고 밑에 가서 공구번호 1 조정 레지스터 1 하면 됩니다. 아까는 3칸이었는데 드릴이 왜 2칸밖에 없습니까 하면 드릴은 옆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2칸밖에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홀 메이킹에 센터 드릴 가서 ESC를 눌러버렸네요. T02 해서 2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방금 2 했나요? 또 1 했나요? 1 하셨어요. 1 했습니까? 또 1 하면 안 되겠죠. 2번이다 이건데 2번 확인. 자, 그리고 다시 공구 눌러서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스탠다드 드릴, STD 드릴. 스탠다드 드릴 요것이 우리 드릴처럼 앞에가 118도인 겁니다. 드릴의 선단 각도가. 그래서 밑에 글자를 T03 언더라인 요거 찍고 드릴을 찍으면 드릴 스탠다드 드릴 나옵니다. 앞에 저는 T03 스탠다드 드릴 8mm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8mm 8 해가지고 들어가서 드릴 직경에 8 돼 있네요. 8 맞고 공구번호 3 조정 레지스터 3 해가지고 확인하고 자 밀린 기능 사용 공구를 완성한 겁니다. 여기까지 밀린 기능 사용 공구를 완성했는데 시험 칠 때는 내가 1번 글씨요. 내가 1번, 2번, 3번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계속 이걸 찾아보는 게 아니고 우리 선반했지만은 옆에 요걸 살짝 열어서 내가 공구번호 1, 2, 3을 잘했는지 아까 저처럼 긴장해가지고 1, 2, 3을 했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공구까지 이제 설정한 게 됐다 이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 하실래요? 보고 한꺼번에 하세요. 오후에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면서 이거 단계를 아예 몸소 외워버리세요. 캠 들어가서 원점 설정, 안전 높이 설정, 파트 소재, 공구 3개 지정한다. 이 공구는 시험장에서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감독관이 얘기해 줍니다. 얘기 안 해주면 얘기해 달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자, 1번 공정은 센터 드릴로 이 가공 조건은, 이 가공 조건은 우리 가공 선생님들과 의논을 한 겁니다. 센터 드릴로 회전수 800에 가공 속도 50으로 1mm 콕 점을 찍겠습니다. 1mm 콕 점을 찍는 이유는 소재가 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드릴하면 드릴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드릴이 확 휘어지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센터를 쳐야 됩니다. 센터를. 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정은 그래서 구멍을 판 곳에 센터 드릴 1mm를 딱 찍는 겁니다. 구멍을 판 곳에. 그리고 먼저 구멍을 뚫어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다시 지오메트리 뷰로 가서 공정을 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반 캠 해보셨으니까 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공정 넣기 누르는데 여기 눌러서 밀 플래너는 전부 다 평평한 곳을 치는 기능입니다. 전부 다 평평한 곳을 치는 기능. 지금은 우리가 센터 드릴로 와서 여기 찍을 거기 때문에 눌러서 드릴 유형을 드릴로 바꿔서 드릴 중에서도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스팟 드릴링을 찍어 두셔야 됩니다. 스팟 드릴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배우셨지만 밑에서 드릴 할 때는 사이클을 쓰는데 요 두 번째 스팟 드릴이 G81 센터 드릴, G82 스팟 드릴링을 하는 곳입니다. 하는 곳. 나중에 수기배우 꼭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공정은 얘를 누르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지금부터 모아서 나중에 3개 다 해서 한꺼번에 출력해서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것이고, 공구는 지금 당연히 센터 드릴을 고르셔야 되고, 센터 드릴. 지오메트리는 여기서 원점과 워크피스를 가지고 있는 워크피스를 골라야 되겠고, 방법은 드릴 메소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딴 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정인 센터 드릴로 확인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구멍을 뚫는 작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멍이 어디 있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지정해야 되고, 필요시에 따라 요것도 필요시에 따라서 윗면이 어딘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사이클 설정하고 SNF 값을 줘야 됩니다. SNF 값을. 그래서 일단은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선반 했을 때처럼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생성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일단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생성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뭐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 여기 구멍 지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구멍을 선택을 하겠다. 선택을 누르시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찍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찍으면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 그래서 이 캠은 스케치를 보고 하는 겁니다. 보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소재의 상면과 스케치선이 같은 면이죠. 같은 면. 여기를 찍을 수도 있고, 내가 이게 없으면 밑에 동그라미를 찍을 수도 있겠죠. 의미가 틀립니다. 밑에 동그라미를 찍으면 기본 소재의 상면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밑에 동그라미를 찍으면 잘못해서 G00으로 박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소재가 지금 가공이 안 됐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위에 그려놓은 상단에 스케치를 찍어야 됩니다. 자,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윗면 공면은 이럴 때 하는 거다 이겁니다. 내가 여기를 찍어갖고 선택했으면은 이건 안 해도 되는 거래. 안 해도 되는 거. 윗면이 여기랑 똑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밑에 동그라미를 찍었다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윗면이 여기다. 근데 우리가 연습하는 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윗면 공면 지정 요거 눌러서 여기서 평면 해가지고 요 윗면을 찍어두고 제로를 확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구멍 지정에서 얘를 찍었으면 윗면은 안 해도 되고, 구멍 지정에서 밑에 거 찍었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 위에 거 찍었다 하더라도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이 상태까지 하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제 구멍을 지정했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센터 드릴이 실제로 구멍은 파지 않고 상면을 Z0까지 살짝 왔다가 도로 올라갑니다.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 해가지고 3D로 보셔도 되고 2D로 보셔도 되고, 너무 빨라서 이제 2D로 보면 플레이하면 드릴이 왔다 가지 실제로 가공은 안 한다 이겁니다. 왔다 가지 가공은 안 한다. 그러니까 구멍이 여기다라고 해놓으면 드릴이 내려는 오는데 실제로 파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규씨 여기까지 됐습니까 혹시? 잘 안 됐습니까? 제가 잠깐 가볼게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구멍을 몇 미리 팔 거냐 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여기서 합니다. 사이클 옆에 있는 요 스패너 버튼. 그래서 요 스패너 버튼을 눌러서 그냥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사이클 요거 날 배우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확인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첫 번째 탭인 뎁스 깊이를 여기 찍어서 공구 팁 깊이. 공구 팁 깊이라는 말은 요거는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까지 다 들어왔습니까? 요렇게 가공할 면이 있으면, 자, 공구 팁 깊이는 공구 대가리가 얼마 들어가는지 지정하겠다 이겁니다. 공구 숄더 깊이는 요까지가 얼마인지 지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가. 바닥 곡면으로는 소재가 있으면 요까지 닿게 하겠다 이 말이고, 바닥 곡면을 통해는 뚫고 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수기하시는 거는 전부 다가 공구 팁 깊이입니다. 앞 대가리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가 Z0 원점이면 밑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구 팁 깊이를 눌러서 여기에 1 적으면 실제로 코드는 Z-1이 들어가가지고 1mm 파는 깊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1mm 판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요건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드웰이 켜짐돼 있는데, 드웰이 켜짐돼 있으면 G82가 나옵니다. G82. 그래서 우리는 이 드웰이 켜짐을 눌러서 꺼짐으로 바꿉니다. 꺼짐. 드웰이 꺼짐이 돼 있어야 G81이 나옵니다. G82랑 G82 차이는 그 3층에 가서 배우십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뭐 가공 연습을 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 화면에서 뎁스는 1, 드웰은 꺼짐 해놓고 확인하고 나가셔가지고 이제 생성해 보시면, 미리 보기 해가지고 2D로 빨리 해보시면 이제 요렇게 센터 드릴 대가리가 1mm 파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1mm 파는 걸로. 센터 드릴 대가리가 1mm 파게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확인. 이속 및 속도에서, 자, 이속 및 속도에서 요거만 지정하면 됩니다. 스핀들 속도 S800 그냥 800 적으시면 되고, 이속률 우리가 센터 드릴을 50으로 하려 했으니까 여기에 50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S800 F50으로 가공한다 이 뜻입니다. 모에 여기에서는 전부 다 0000 되어 있도록 하고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요거 보세요. 동그라미 구멍이 어딘가, 윗면이 어딘가, 깊이와 드웰을 꺼주고 F와 S를 지정해서 계산해가지고 미리 보기에서 위에 1mm 구멍 뚫는 게 확인되면, 천천히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확인되면은 확인하고 나오시면 첫 번째 공정을 완성하신 거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공정 혹시 잘 안 되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거의 같은 요령으로 요 확인하고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공정은 거의 같은 요령으로 8mm짜리 드릴로 구멍을 25mm까지 집어넣을 겁니다. 25mm까지. 자, 그래서 자, 공정을 넣겠다. 다시 누르시고 오퍼레이션 행동 누르시고 자, 우리는 구멍을 두 가지로 팔 수 있는데 팩드릴과 브레이크 칩 드릴링인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 밑에 전부 다 팩드릴을 쓴다 그럽니다. 팩드릴. 팩드릴은 구멍을 조금 뚫고 위로 올라와서 칩을 빼고 다시 내려가서 조금 뚫고 칩을 빼고 이런 공정입니다. 공정. G83 정도 나오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공정에서 팩드릴링 선택하시고 구멍을 한꺼번에 뚫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드릴이 부서지거나 불이 나거나 합니다. 팩트빌링 찍어서 동욱씨 아까 요거 안 했죠? 프로그램하고 공구를 반드시 아까 병주씨 안 했던 거 반드시 이렇게 8mm짜리 드릴 선택하고 동욱씨가 안 한 거 지오메트리 워크피스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는 또 드릴이니까 드릴 메소드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동그라미 지정하고 필요하면 윗면 지정하고 필요하면 바닥 지정하는데 윗면을 지정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그라미가 윗면이 아닐 때 지정하는 것이고 바닥은 아까 우리 깊이 팔 때 바닥으로 바닥을 통해서 그런 설정이 있었죠. 그거를 쓸 때만 지정하면 되니까 굳이 지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요 구멍과 필수 구멍과 깊이와 F와 S 값만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필수만 먼저 해볼게요. 자, 구멍 선택 두 번째니까 동그라미 찍으시고 물론 1mm 팠지만 그건 판 게 아닙니다. 확인. 자, 구멍 선택했습니다. 확인. 구멍이 저는 상면과 맞기 때문에 윗면은 안 합니다. 바닥으로 바닥을 통해 설정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요거 설정 안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 여기 들어가서 몇 미리 팔 거냐 들어가서 확인하고 들어가서 모델 깊이를 공구 팁 깊이 뾰족한 놈이 25mm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래야 21mm짜리 소재에서 뾰족한 놈이 완전히 티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뾰족한 놈이 요 25 확인합니다. 만약에 이 깊이에서 바닥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쓰고 싶으면 바닥을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공구 팁 깊이 25를 정했습니다. 확인. 확인. 자, 그리고 여기서 스택 값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들어갔다 빼고 얼마나 들어갔다 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스택 값에 스텝에 Q 값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칸에 2를 적습니다. 2mm. 그러니까 25mm인데 한 번에 가공하는 게 아니고 2mm 정도 들어가면은 빼고 2mm 정도 들어가면 또 빼고 이렇게 해서 칩을 배출하면서 이제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 그러니까 여기서 뎁스의 25 스텝의 첫 번째 칸에 2라고 적혔어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나와서 자, 역시 이송미 속도 가서 자, 스핀들 속도 S800 이송률 80 안에 뭐 변하는 거 없는데 혹시 가공을 시작하기 전에 좀 천천히 가겠다. 드릴이 좀 많이 부서집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진입할 때 40 정도의 반속도로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수기할 때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할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되게 단단한 소재 강이다 이겁니다. 강. 알루미늄 정도는 뭐 안 그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고 가서 계산해보면 Z25면 이 선이 이렇게 밑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요게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 자, 미리 보기 천천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왔다 갔다는 안 합니다. NX는 왔다 갔다는 안 하고 나중에 캔버스 하면 합니다. 2D에서 플레이하면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됩니다. 구멍이 혹시 천천히 보고 싶으면 3D 동적 가서 중간 속도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왔다 갔다는 안 합니다. 왔다 갔다 Q 값은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시험 칠 때 생각보다 뭐 시간이 넉넉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래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두 공정이 끝난 겁니다. 두 공정. 그리고 밑에서 여러분들 배워오시는 걸 보면 안쪽부터 치고 바깥을 치는 분도 있고 바깥을 치고 안쪽을 들어가 치는 분도 있는데 요거를 두 개 공정으로 별도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밖에 치는 걸 윤곽, 안쪽에 치는 걸 포켓이라고 할 때 두 공정으로 나눠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한 공정으로 줄여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는 기왕이면은 단계를 짧게 해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공정으로 먼저 한번 해볼 건데, 한 공정으로 하면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요 바깥에는 5mm였지요. 5mm. 그러면 우리가 2.5mm로 나눠서 반을 가공할 수 있는데, 반을 여기는 4mm였지요. 4mm. 그러면 위에 1mm가 있다 생각하고 2.5mm 요렇게 1.5mm를 깎고 2.5mm를 깎게 되니까 한 공정으로 하면 정확히 반씩은 못 깎는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세요. 예, 무슨 이해되십니까? 일단은 한 공정으로 해보고 다음 주 할 때도 두 공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공정을 넣습니다. 공정 넣는다. 오퍼레이션 행성 누르시고 여기서 밀 플래너에 일단 첫 번째 공정으로 합니다. 베이스 밀링 에어리어. 베이스 밀링 에어리어는 가공하는 영역을 찍어서 그냥 선택 영역을 가공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공부는 10파이 엔드밀 1번,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 방법은 우리는 황삭정삭 하는 게 아니고 결과치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피니시 해가지고 점치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 깎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정으로 프로그램 1번으로 워크피스 피니시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확인. 그래서 자, 기본은 이렇습니다. 기본은 절삭 영역을 정해주고 몇 미리씩 어떻게 깎을 건지를 정해주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절삭 영역에 눌러서 밖을 먼저 깎고 안을 나중에 깎을 거면은 밖을 먼저 찍고 안을 두 번째 찍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안을 먼저 깎고 밖을 나중에 깎을 거면은 안쪽 먼저 찍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바깥 영역과 안쪽 영역을 여기 찍어주시고 절삭 영역으로 찍었습니까? 그러면은 확인하고 나오시고 그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보세요. 파트 따르기를 우리는 합니다. 파트 따르기.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깎는 게 파트 따르기입니다. 파트 따르기 우리는 할 것이고, 스텝 오버는 일정하게 5mm 이렇게 일단은 맞추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혹시 되어 있습니까? 툴 플랫에 뭐 75% 이렇게 혹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 공구가 한 번 가공하고 나서 옆으로 옮기는 거리를 얘기하는데, 스텝 오버가 툴 플랫의 75는 이겁니다. 툴이 평평한 게 10이다. 이거의 75%면은 이거는 7.5mm를 뜻하는 겁니다. 7.5mm. 근데 우리 시험 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한 5mm 정도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일정하게 5mm. 공구가 10mm면. 그리고 자, 가공 소재 거리 요것이 안쪽과 바깥쪽의 가장 깊은 깊이입니다. 우리는 5mm 파일입니다. 5mm. 가공 소재 거리는 도면을 보면 이거 보세요. 밖에는 5mm, 안쪽은 4mm인데 우리는 이 거리 말고 요 밑에 있는 가공 소재 거리를 5 적습니다. 5mm를 파야 된다 이 말이고 3mm 넘으면 한꺼번에 안 깎는다 그랬지요. 그래서 최종 절삭단 깊이를 밑에 2.5mm로 해서 5mm면 2.5 나눠서 깎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여유량은 안 남기겠다. 바로 채점 들어갈 수 있다. 채점 들어가면은 정삭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속 및 속도에서 요것도 자 F 800, S 800 이속률 80 모에서 진입할 때
뭐 40 이런 식으로 또는 S800에 F100으로 100으로 할게요. 100으로 밑에 정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100으로 하겠습니다. S800에 F100 진입할 때 5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면 지가 다 깎아줍니다. 다 깎아줍니다. 한번 미리 보기 해볼게요. 미리 보기 해가지고 2D 동적으로 제일 낮춰서 3D를 좀 더 플레이 해보면 바깥을 이렇게 조금씩 깎고 2.5mm 나눠서 안쪽은 4mm니까 2mm씩 깎는 게 아니고 5mm라 생각하고 1.5mm를 먼저 깎고 2.5mm 깎습니다. 아시겠죠? 안쪽도 5mm라 생각하고 깎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잘못된 건 뭐냐면 확인하고 제가 다시 계산하고 볼게요. 우리가 내부에 여기 포켓이라는 영역에 아까 구멍을 뚫어놨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공구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 구멍으로 직접 이렇게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서 공구가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파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구멍을 미리 뚫어놓은 이유가 안쪽을 가공할 때는 공구가 여기로 직선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하는 것이 비절삭 이동. 자, 하겠습니다. 비절삭 이동 해서 여기에 시작 드릴점 비절삭 이동에서 시작 드릴점 사전 드릴점을 펼쳐서 점 지정해가지고 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비절삭 이동의 시작 드릴점에 점 지정해가지고 동그라미 상면을 찍어줍니다. 그래야 확인하고 나와서 계산하면 요리로 공구가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직선으로 들어간다. 요거 안 해주면 밑에 채봉이님한테 뭐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공구도 부사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이 요까지입니다. 자, 확인하고 나가서 세 개를 동시에 돌려볼게요. 보세요. 자, 확인하고 나가서 워크피스를 찍고 위에 모의 가공을 눌러서 3D 동적 이렇게 좀 한 2번, 3번까지 좀 낮춰놓고 플레이. 자, 센터 드릴로 1mm 콕 찍고 드릴로 25mm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파고 바깥을 먼저 파트 따르기라는 방법입니다.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한 방향입니다.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좀 있지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 근데 약간 그 상그러운 게 지금 뭐냐면 조금 가공하고 자꾸 안전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죠. 요거 없애는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걸 없애도 1분 정도 뭐 이상 시간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놔두셔도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MCT 가공해 본 거니까 이렇게 한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안쪽도 다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있죠. 확인하고 여기서 조금 가공하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요거를 안 하고 싶으면 요 베이스 밀링 에어리어 아까 요거 작업할 때 요 선들을 밑으로 쭉쭉 낮추는 작업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꼭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요 공정에 들어가서 비절삭 이동에서 여기에 급속이송 그래서 비절삭 이송에 급속이송에 가서 자, 요거 알아두세요. 자, 정익씨도 요거 해보세요. 요 세 번째 베이스 밀링 에어리어 요 가공법에 들어와서 예, 비절삭 이동에 들어와서 비절삭 이동 여기서
급속이송 탭에서 자, 급속이송 탭에서 영역 사이는 뭐냐면 이겁니다. 바깥에 가공하다가 안쪽으로 넘어갈 때 이게 영역 사이입니다. 영역 사이의 높이고 영역 내는 바깥에서 바깥을 계속 가공할 때 이게 영역 내입니다. 영역 내. 바깥에서 바깥을 가공할 때 그럴 때 간격 공구축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전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빨리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긴장감을 가지고 하고 싶다면은 영역 사이와 여기에 간격 절단면으로 영역 내를 간격 절단면으로 하면 여기에 간격 절단면으로 하게 되면 확인하고 계산하시면 아까 그 안전 높이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이렇게 한 3mm 정도 되는 높이로 3mm에서 한 5mm 정도 되는 높이로 이렇게 좀 낮아집니다. 3, 4mm, 5mm는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러면 빨라서 좋기도 하겠지만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좀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 한 10mm까지 정도는 100mm가 아니라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비절삭 이동해서 진입에서 노란선이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G00에서 G01로 바뀌는 거를 진입에서 노란선이 시작되는 거를 밖에 있는 건 열린 영역입니다. 안에 있는 닫힌 영역이고 여기서 요 높이가 3인 요거를 여기 3이기 때문에 요게 3인 겁니다. 3 요거를 한 10 정도 요거를 비절삭 이동의 진입 여기 10 정도로 해가지고 확인하고 계산하시면 저 높이가 한 10mm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왜 선이 두 줄입니까 하면 여기 깎는 높이가 두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겁니다. 두 번.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서도 보세요. 안쪽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지금 약간 비스듬한 선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가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도 여기 수평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아까 그 비절삭 이동의 진입을 안쪽 영역도 조금 높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안쪽의 선이 지금 조금 선이 짧지요. 진입을 안쪽을 여기를 높이를 3mm인데 요것도 가공 높이의 10이니까 요것 또한 뭐 10 이렇게 해준다. 10 하면은 근데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10 하면 여기서 10mm는 여기 5mm이기 때문에 10 하면 요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네요. 5mm 정도를.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제 생각에는 5 하면 여기서 수평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러 조금 이렇게 높여 볼게요. 요 안쪽의 영역을 높이를 여기를 10이라고 하면 확인 계산 바깥을 다 깎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가공면이니까 이게 10mm가 되도록 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평으로 가고 싶으면 비절삭 이동해서 여기가 10이 아니고 5mm 깎은 높이니까 5라고 주면은 수평으로 밖에서 안으로 5 하면 여기를 수평도 이렇게 수평이 아니네 그래도 약간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mm가 파져서 그런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서 계산하고 나와서 전체를 보면 이게 여러분들 수기를 안 해서 캔버스도 안 쓰시니까 수기 배우면 캔버스 돌리면 됩니다. 3D 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돌렸을 때 센터 드릴 밖에 윤곽 바깥을 깎는 것을 윤곽 가공 이제 안 올라간다 이겁니다. 윤곽 가공이 끝이 나면 안쪽을 깎는 것을 포켓 가공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시험 때는 일부러 위험하게 할 필요는 절대 없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확인.
자, 그리고 요까지 됐으면 보세요. 자, 우리 반 요 오늘 10번 공유 폴더 보면 코드 내는 포스트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하나 미쯔비시 M70 요거는 밑에 장비실에서 쓰는 포스트입니다. 밑에 장비실에서 쓰는 코드가 나오는 거요. 1번. 시험장은 TMV 요거를 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TMV. 그래서 제가 요거 둘 다를 우리 공유 폴더의 10번 방에서 복사를 해서 바탕화면에 갖다 놓고 있으면 덮어 쓰면 됩니다.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갖다 놓고 저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할 거입니다. 밑에서 실습장에 필요한 코드를 뽑는다. 그러면 그 워크피스를 찍어서 우클릭 또는 프로그램 순서뷰 가서도 이렇게 보고 해도 됩니다. 시간이나 이런 거 좀 깊이 같은 거 보고 해도 됩니다. 이거 영 아니까 보고. 이게 안전하겠네, 그죠? 시험 칠 때는. 프로그램을 찍어서 우클릭해서 포스트 프로세스 하는데 밑에 실습장에 가공할 코드를 뽑는다 그러면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있는 요거 아까 어디 갔습니까? 미쯔비시 M70 REV3 이라는 거 안에 있는 요 M70 포스트를 눌러서 확인해야 여러분 최국인 쌤이 들고 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최국인 선생님의 포스트로 코드를 가져가시는 것이고 실습장에 갈 때는 이 NC 파일을 위에 끌고 지우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저는 제 오늘 11번 폴더에 이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하고 이름을 오늘 뭐 3월 21일이니까 035 기억할까요? 5 0323 근데 전부 다 똑같이 하면은 좀 구별이 힘드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이름 다르게 해서 .nc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서 저장하면 되고 지금이 만약에 시험이라면 시험장에서 치는 시험이라면 요거 우클릭해서 놓치신 문제 가보겠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찾아보기에서 바탕화면에 갖다 놓은 TNV라는 요 포스트를 TNV라는 포스트로 확인해가지고 코드를 뽑아서 위에 불필요한 거 그렇죠. 지우고 퍼센트 지어야 되겠네요. 요거 지우시고 요것을 그날 자기의 기본 11번이라면 11번이라면은 10번 우리가 버렸죠. 11번의 모든 파일에서 11.nc 이런 식으로 아니면 거기서 얘기합니다. 5 한 다음에 앞에 0011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요거를 시험장에 들고 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기를 안 배우셨기 때문에 더 얘기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은 안 됩니다. 요까지가 밀린 기능사 1교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코드를 1교시 끝나기 전에 그쪽에서나 여러분들이 쓰시는 시뮬레이터 캔버스나 VCNC라고 요새 뭐라고 하죠? 이러면 GVCNC 그걸 가지고 돌아가는 걸 확인을 시켜주면은 1교시 통과다 이 말입니다. 1교시 통과.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제일 기본이 여기까지입니다.